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.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을 지겨워하거나 싫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리고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도 잘 풀었어요. 특히 미술 선생님이랑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친분을 같이 가지고 있었고, 선생님이랑 좋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계속 미술반에서 활동을 했는데,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미술반이라는 것이 뭐 아이들이 전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지원을 해주거나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좋아서 그리는 정도, 시간에 한 번씩 가서,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리는 정도로 끝났는데,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수업 시간에 너 미대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니? 하는 질문을 문득 던지셨어요. 근데 그 질문이 사실은 선생님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, 그 질문을 던져받은 저한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. 그때가 고2였는데 뭐 집안 형편도 그렇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그때만 해도 이렇게 평범한 일이 아니었고,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일, 그리고 혹은 대학은 가야 되는데 공부를 못해서 가는 경우들, 그런 경우가 사실은 보편적인 그런 정서였어요. 뭐 그런 것들은 그때 생각할 틈도 없었고, 저는 가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한테 화실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. 제가 특별히 부모님한테 이제 뭘 해달라고 요청하는 적이 없는데, 그 흔한 나이키 신발 한 번 못 신고 자랐어요. 근데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인데도 저를 화실에 보내주셨어요. 고3이라는 심리적으로 사람이 압박을 받게 되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한 번도 지겹거나 힘든 적이 없었는데 아주 힘들게 느껴지고 스트레스로 그것이 다가오더라고요. 더군다나 옆에서 같이 그림을 그렸던 친구들은 적어도 고1이나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려온 친구들인데, 그 사이에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계속 비교되고, 그리고 자꾸 형태도 틀리고, 선생님은 또 그렇다고 봐주시지도 않았어요. 그냥 두셨는데, 저 혼자서 그냥 끙끙대고 앓다가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는 그냥 그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혼자서 포기를 했어요. 이제 그림이 내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이제는 뭐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자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학교를 가고, 그렇게 한 번 외면을 해버린 그런 그림이라는 게 사실은 제 안에서는 이제 다른 욕구로 항상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.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들 키우고 그것만 이제 저한테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, 이제 저를 찾는다든가 뭐 제 일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은 일단은 다 뒤로 젖혀놓고 그렇게 살았는데,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제가 시간이 조금 많아지면서는 저를 찾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이제 문득문득 이렇게 다가왔어요. 근데 그 욕구 중에서 차마 끄집어내기 힘든 그런 것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.
고양이를 왜 그리고 있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할 얘기가 없고요. 그냥 고양이를 그리게 됐어요.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우리 가족의 삶에 끼어들었고, 그리고 천천히 이 고양이에게 매료됐던 것 같아요. 사실 처음에는 우리 집 고양이를 그려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고, 길거리에 다니는 길고양이를 찍어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제 첫 작품은, 고양이에 대한 첫 작품은 집안에 갇혀 있거나 다른 곳에 있는 고양이가 아니고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 그림이었어요. 그런데 한계가 많더라고요. 장비도 부족하고, 그리고 고양이를 찍으러 다닐 만한 시간도 부족하고, 고양이의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길고양이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럴 바에야 쉽게 촬영할 수 있는, 쉽게 그 대상을 구할 수 있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로 시작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서양 속담에 고양이는 9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, 저는 나름대로 고양이가 9번 죽었다 태어나는 것, 그러니까 9번 거듭날 수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런 것이 참 부러워요. 제가 태어나서 지금 43 사는 동안 얼마나 죽고 얼마나 다시 태어났는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고양이를 그리면서 한 4번쯤 죽었던 것 같고, 그만큼 태어났던 것 같은데, 앞으로 저도 한 5번 더 죽었다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고양이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고양이를 그리면서 사람을 그리든지 동물을 그리든지 풍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, 결국은 자기를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죽고 한 번씩 태어날 때마다 더 힘이 세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다른 얘기긴 한데, 얼마 전에 캐치라는 뮤지컬을 비디오로 보면서 여러 고양이 중에서 한 고양이가 선택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인상 깊게 봤어요. 근데 그때는 그냥 보면서 이렇게 뭐 춤과 노래와 워낙 화려한 뮤지컬이니까 이렇게 즐기면서 봤는데,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9번 동안 죽었다 살아난 고양이가 어디론가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자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원이 돌아갈 때 작게 힘을 주면은 우리가 다른 데로 던져지려고 해도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곳으로 돌아가는데, 이것이 점점 힘이 세져서 크게 돌아갈수록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이제 옮기는 것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살아온 보잘것없는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한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강력해지는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그 정도는 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고, 그냥 저 혼자서 생각할 때는 저의 그 전보다는 더
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. 이 고양이가 주는 그런 희망은 이제 그런 거듭남에 대한 희망, 그런 것들을 저한테 주었어요. 우리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우리 창문이에요. 빼꼼히 열려있는 창문인데 그쪽으로 결코 나갈 수 없게 우리가 장치를 해놨지만 얘는 끊임없이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가요. 그러다가는 어느 날 기회를 봐서는 아마 탈출할 날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기를 사실은 바래요. 짧은 생이지만 고양이가 고양이답게 고양이가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림 그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. 그냥 붓이랑 앞에 있는 화면을 쫓아서 그냥 그려요. 그런 모습은 명상하는 거랑 더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사실 명상을 잘 하려면은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비워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 힘든 부분인데 그림 그릴 때는 오히려 잡생각이 더 없어져서 제가 일부러 명상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보다 더 좋은 느낌을 받게 돼요. 저의 인간관계를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. 하나는 남편과 관련된 사람들, 나와 남편과 관련된 사람들, 그리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내 영역이 있는데 미술시간 동료들은 완벽하게 제 영역이에요.